자, 앞서 얘기한 대로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된 여야 그리고 정부와 경찰의 충돌 상황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이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한덕수 총리 얘기 있고 이 경찰서장 회의를 주재했던 유상영 전 울산경찰서 중부경찰서장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자, 김병민 위원장님, 지금 정부가 원래 예고한 대로 국무회의에 올렸고 오늘 의결이 됐고요. 다음 달 2일부터 이제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이 돼서 총경 이상의 이제 이 고위 경찰들에 대한 인사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자꾸 경찰들은 경찰 중립성이 위반이다. 네.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집단 반발하는 걸까요? 중간에 있었던 과정상의 오해들이 조금 쌓였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실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통령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경찰 관련 인사 등에 대한 사실상의 비공식적인 업무를 공개적으로 행정안전부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조직 내에 대한 경찰국 신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자칫 행정안전부의 통제 안에 경찰 업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 민주적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도 결국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부의 민주적 통제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매우 자명한 일인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집단적인 행동 자체는 그럼 경찰에 대한 예산과 인사 등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범위의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께 설득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집단적인 반발, 항명, 정치적 행위로까지 비춰지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침해가 일어날 법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토록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경찰 일부 총경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 경찰국 신설을 통해 아직까지 문제가 드러나지도 않았고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윗선, 쿠데타 운운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좀 너무 나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단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된 만큼 이 내용에 대한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본인들이 삼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뒤로 충분히 더 경찰 내에서의 의견들을 타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속보 자막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경찰들의 반발, 집단 반발을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대 개혁 방안까지도 꺼내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사실 앞서 잠깐 들었던 유삼영 전 울산경찰서 중부 서장도 그렇고요. 또 이 서장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도 경대 출신이에요. 그렇죠. 이제 경찰은 경대 출신이 있고 일반 순경 출신도 있고 뭐 군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입적 경로가 있긴 한데 경찰대 출신이 이 집단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주도적인 세력 내지는 집단으로 보고 그 근거지인 경찰대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마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로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속보 자막만 보면. 네, 경찰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경찰대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요. 계속 매 정권마다 나왔던 예.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경찰 14만 경찰 중에서 2.4% 정도만 경찰대 출신인데 거의 60% 이상 고위직을 다 경찰대 출신으로 점유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예. 그럼 순경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고위직으로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사적인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시절, 인수위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을 행안부 장관이 오늘 경찰대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제점 인식은 이런 거예요. 예. 아니 경찰대를 졸업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경위로 바로 아무런 시험 7급이죠. 예. 네, 아무런 시험도 보지 않고 경위로 바로 임관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잖아요. 그렇죠. 이 경찰대 졸업하면 7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출소장으로 임명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방의 문제와 이 치안의 문제를 좀 구분해서 구분해야 생각해봐야 된다?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치 상황에서 고위 뭐 장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분명히 육사, 예. 해사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공사. 상관학교, 예. 예. 그런 쪽하고 지금 경찰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영역으로 봐야 왜냐하면은 부사관 제도가 국방부에 있지만은 예.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순경 공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바로 7급으로 임용된다는 것이 상대적인 차별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예.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은 정말 이번 그러니까 경난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번 경찰들의 이른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 반발이 경대 출신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일반 순경 출신 경찰들은 그러면 정부의 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찬성 내지는 중립적인 입장인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좀 구분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통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혹시 누구 네 분 중에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반 순경 출신들이나 경대 출신이 아닌 비경대 출신 경찰들은 정부의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지지하고 찬성합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의 경찰분들이 제 지역의 사무실에 의견을 제출하러 직접 오십니다. 예. 근데 이분들 소속을 보니까 일반 이제 경장, 경사 뭐 이런 이제 저 하위직 이제 경찰 분들이죠. 경대 출신들이라는 그럼요. 얘기죠. 예. 대부분 이제 순경으로 입직을 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 소속을 보니까 이제 직장 협의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안부에서 이 지금 현재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 세력을 특정 세력, 즉 경찰대 출신들로 이 한정을 해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대 개혁의 문제는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과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난 뒤에 경찰대 개혁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이것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보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국 신설의 문제를 특정 경찰 15만 경찰 조직 내 특정 세력, 특정 출신의 문제로 한정해서 바라볼 경우에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경찰대학은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닙니다. 일반 대학인데 경찰대 일반 대학으로서 경찰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경위로 임용되면은 특혜고 문제가 되지만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으로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7급으로 가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경찰대 개혁이 이야기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경찰대가 이제 전부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데 국비로 다 교육받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경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법시험 봐가지고 변호사가 된다든지 검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개혁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 7급으로 임용되는 문제 가지고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경찰대 개혁의 문제도 그럴 가능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많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원석 의원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듣고요. 지금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좀 얘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예, 지금 이제 방금 저희가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오늘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경찰대 개혁 추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자 의원님, 네네. 이번 경난 또는 경찰들의 집단 반발을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상당수 그 핵심 그룹 경찰 서장들 상당수가 다 경찰대 출신이다 보니까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대 개혁 추진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경찰들의 반발을 이렇게 좀 누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뭔가 구조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까지 근본적인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많이 누적돼 왔습니다. 예. 경찰대가 당초 본연의 임무는 치안의 어떤 그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또 능력 있는 인사들을 채용해서 국가의 어떤 치안 대결을 확립하자 이런 차원에서 된 것인데 이게 이제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 이익에 많이 빠지고 예. 또 개별 이익에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 어떤 좀 부작용도 많다. 또 예. 그분들을 위해서 군대도 면제해주고 학비도 전부 또 세금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그만한 역할을 못하는 이런 데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상당히 이제 격앙된 강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실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에 명분 없는 정치 경찰의 형태가 그대로 보여졌다 이래서 상당히 좀 격앙된 어떤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경찰은 계급에 의해서 또 어떤 질서에 의해서 복종을 하는 군과 같은 그런 특정 그룹입니다. 그런데 금지 및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국기의 어떤 국기문란을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경찰의 독립 예, 지금 말씀 도중에 연결이 좀 끊겼습니다. 지금 박성중 의원이 전한 바로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매우 격앙돼 있다라고 하고요. 경찰들의 이런 집단 반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표현을 좀 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내부 분위기가 아주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결이 되면은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박 의원님 전화가 끊겼네요. 중간에 잘못되어 끊어버렸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뭐. 저희가 두 생방송. 번째는 경찰의 독립하는데 예. 경찰이 독립돼가 그런 건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서 지휘 통제를 받았고 예. 법에 의해서는 행안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걸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세계 각국의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 내무성 산하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법 위에 떼법을 하면 우리가 민노총 최근에 여러 파업에서 떼법은 다 통과된다는 이런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경찰도 여기에 따라 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 예.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도 여기에 부추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놔. 그러면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을 다시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강경 발언도 자제하고 정말 이 방안에 대한 부분도 각국이 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예.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네네. 지금 의회 다수당은 민주당이잖아요. 어떻게 국민의힘은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뭐 민주당의 자유의사니까 그건 뭐 이야기할 대상은 못 되고요. 예, 민주당에서 자꾸 대통령까지 지목하고 놓으시는데 맞아요. 이것은 정치적 물타기다. 대우설을 해가지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방 및 치안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최후 책임자입니다. 예, 모든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면 민주당이 그 정도 주장한다면 그럼 수습책이 뭐냐? 민주당은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하라는데 경찰 장악을 시도할 이유도 없고 좀 더 민주적 통제로 하겠다는데 그럼 수습책이 뭐냐? 수습책도 내놓지 않고 갈등을 부추기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것은 세계 각국이 상당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혁의 어떤 조치 일환으로 그대로 간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대치가 좀 갈수록 이제 강경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야당의 이 정치 공세 또 경찰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 경찰들의 반발을 구태타라고 표현한 이상민 장관, 그 표현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닌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장관님, 쿠데타 또는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내란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법률 전문가시고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 부처의 장관이십니다. 네,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 판단하고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일반 제가 내란이라는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쓰지 부담스럽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집단으로 일선의 치안을 방기하고 그것도 제복을 입고서 정부의 시책에 정면 반기를 드는 모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집단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장들이 그 내용을 모를 리도 없는데 저는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할 수 있는 일선 지휘관들이 이렇게 상부의 명시적인 지시를 어겨가면서 정복을 입고 대낮에 경찰 시설문 안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어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한 겁니다. 이상민 행안 장관께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이 12.12 쿠데타다에 준하는 상황이다.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 경찰이 국가 반란이나 이 무슨 정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러한 절실성을 좀 표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군사적 구테타라는 맥락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제 강경하게 절실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네. 지금 앞서 이제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제 경찰대 얘기를 언급하시면서 지금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과 그러니까 이제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것과 이 경찰대 출신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상민 장관은 총이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경찰들 고위급, 그것도 이제 서장급 정도의 고위급 경찰 간부들이 상부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모이고 해산 명령도 거부하는 것은 정말 군사 구테타, 12.12 구테타에 준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군사 구테타에 준하는 집단 항명이라고 보시나요?
누가 봐도 과한 발언이죠. 저는 이상민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본인의 무능과 불통을 고백한 것이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예. 충분히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개혁의 역사를 보면 행정부로부터 그 정부로부터 독립의 역사였습니다. 91년도에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 장관의 정부직법상 사무에서 경찰과 치안에 관한 사무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 또 이한열 열사 최루탄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건,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과거에 뭐 권력의 주구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권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돼서는 예. 이게 시민의 안전과 또 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의 업무를 독립시켜 놓은 거예요.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법 이외의 통제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방안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리고 경찰 개혁의 역사적 경로에 맞는 그런 민주적 통제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안을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법령상 위임도 안 된 그런 어떤 시행령 혹은 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이 지휘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성, 위법성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원인을 제공해 놓고 경찰 간부들, 일선 경찰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상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43년 전에 쿠데타를 소환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 저는 좀 저 장관은 어느 시대 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장 소장님, 이 부분을 지금 행안부 장관이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시고, 대통령도 어제는 뭐 경찰과 행안부가 잘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다고, 오늘 아침에는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쿠데타로 이렇게 보시는 시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무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이 당시에 총경회의를 하지 말라고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얘기를 안 들은 것은 항명이다. 그렇다면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이상민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 부적절한 발언이죠. 잘못된 발언입니다. 방금 전에 박원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면요, 그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6월 27일 날 경찰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경찰국을 두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찰국을 두는 것을 확정을 했잖아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예. 저는 경찰국을 둬서 경찰을 좀 견제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정말 찬성을 하는데, 모든 제도적인 개선이 저렇게 한 달 만에 어떠한 전문가의 공청회라든지 당사자의 이해를 설득하는 이런 작업 없이 진행됐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무리하고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견 좀 잠깐 듣겠습니다. 네, 뭐 장 소장님 얘기 쿠데타 주셨던 문제. 예. 내용은 이제 쿠데타라고 하는 발언, 그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들은 충분히 인지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상민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저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국민께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경찰 집단의 항명성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원하는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갖고 왔던 일들을 투명화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모두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류사명 총경이 나와서 연일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고, 그 인터뷰 속에 섞여 있는 정치적인 발언과 행태, 윗선에 대한 언급들을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꺼내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이를 이제 쿠데타 등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전체 경찰 집단을 뭔가 동일시되게 되는 내용으로서 문제를 조금 꼬이게 만든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도 이 내용들을 좀 너무 거칠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고 난 다음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이상민 장관의 리더십과 그리고 사람들을 보듬는 그런 언행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한 번쯤 점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앞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들었는데 이번에는 야당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서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오늘 아침에 혹시 청와대 앞에 가셨어요? 시위하러? 예, 대통령실이요. 청와대 앞에 예, 대통령실. 기자회견하러 갔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 청와대가 가셨고.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 예, 예. 갔었습니다.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지금 여권에서는 자, 이 경찰의 수사 개입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 관련된 여러 가지 고위직들이 전부 민변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좀 비경대 출신이어서 조금 잘못 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가게 해서 오히려 행안부로 좀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경찰은 몇 년이 되면 승진하게 돼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거기에 일을 잘하면 승진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자기 체계와 구조가 있는 조직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 치안 정감들을 전부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전부 다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정치 경찰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경찰들이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국가경찰위원회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내보내려고 하는 작심은 아닌지 예. 의심 안 할 수가 없고요. 행안부는 치안이라고 하는 사물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이라는 사물을 할 수가 없게 정부조직법에 넣어놨습니다. 예. 과거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내무부 장관이 치안이라고 하는 사물을 넣어서 국민을 탄압하고 경찰을 탄압하고 경찰을 이용해서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에 1990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치안이라고 하는 사물을 빼낸 겁니다. 행안부는 치안이라는 사물을 하지 마라. 예. 외청으로 경찰청장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치안을 해라. 이렇게 놓은 거지요. 그런데 마치 행안부 장관이 치안을 경찰국을 만들면 뭔가 투명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완전히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이고요. 예. 왜 경찰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틀려서 그런 거죠.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학습이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당연히 의도적으로 그러겠죠. 이런 오만하고 무능한 형태를 하면 국민이 심판합니다. 그 야당은 민주당은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에 이른바 뒷배경으로 대통령을 자꾸 꼽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이죠?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검찰공화국처럼 모든 인사가 대통령 측근의 검사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경찰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와 경찰은 독립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을 이제 보니까 마음대로 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경찰을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 예. 위에 있는 경찰 치안 정감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통해서 내보내고 치안 정감들 후보자들을 면접을 다 통해서 윤익은 내정자를 만들고 그러니 윤익은 내정자는 위에 눈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찰들의 경찰총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총장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그러면 안 돼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안에는 경찰국을 설치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 할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경찰국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뒤에 대통령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 됐어요. 경찰국 신설안이 그 대통령 시행령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말 행안부 장관 탄핵안 올리고 경찰청장 후보자 낙마시킬 생각이신가요? 이 경찰국 설치, 경찰청의 인사와 예산 입법 이런 것들을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조직법에는 치안을 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부조직법 위반이거든요. 장관이 법을 위반하면 헌법과 법률에 이에 대해서 탄핵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예.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건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제어하라고 삼권 분립의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마구잡이로 나갔다면 국회는 탄핵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임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 여러 가지 등등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정부와 국회가 법적으로 대립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향한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들이 모였더니 아니 경찰 관련한 일을 하는데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쿠데타라 이렇게 얘기하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장관이 국민을 향한 행정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것은 여러 가지 국회의 조치, 법적 조치, 그리고 민심의 위반과 민심의 거센 저항이 행안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를 조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앞서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 또 서영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참 이 정부와 경찰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강대강 정면 폭주하는 폭주기관차처럼 정면 충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로가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